얻어먹은 게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한테 짱 얻어먹었어. 사드린 거예요. 양심이 있냐? 잠깐만. 양심이 있냐? 사드린 거. 먹고 싶은 거. 이거 사실 정정을 확실하게 제가 대법원이 다시 재송달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니네 한국에 있는 너희 일본에 차에 그 이거 재산 우리가 압류해서 다 매각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 리포트를 봐도 빡치는데 기사를 보면 제 건데. 진지한 계백수 안에서 B급 감성 느껴진 거야. 뭐야? 계백수스럽지 않은 대들기의 행보가 마음에 드신다고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와 쭉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모르시는 분은 이제 모르시는 분은 왜 모르냐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겠죠. 네. 자, 무슨 말 이해를 못했어. 모르는구나. 알겠어. 이해가 안 돼. 아니 이런 거지. 이 노래를 모르신다면 당신은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하죠. 뉴스 리포트로 작가님 보면 있었죠. 청탁한가? 뉴스 리포트로 보면 빡치는데 듣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고 보면 더 빡치는 그 알빡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라. 요런 대법원의 판결. 한국. 이 조명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눈을 못 뜨겠네. 너 임마 잠시만. 네가 이제 남캠 BJ라고 생각해. 그렇습니다. 장난 아니다. 2018년에 내려진 판결이죠.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 지금은 일본 제철. 얘네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라, 니네가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소송 처음 제기된 지 엄청 오래된 판결이고, 심지어 강병수 기자가 그래서 당시 지금 이춘식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뵙고 오기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 근데 이게 판결이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돼가요. 근데 뭐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그냥 쌩가고 있어요, 일본 쪽에서.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양국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지금 뭐 한일 갈등이 되게 고조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사법부가 니네가 우리가 이렇게 판결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일본이 협조를 해줘야 할 텐데 일본 협조해주지 않아서 참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뭐 끝일 수도 있는데, 백이성 기자, 우리 KBS 취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뭔가 액션을 취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KBS 사회부의 백인성 기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아우.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얘기되는 그렇죠. 그렇게 좋은 취재와 보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고 시청자에게. 안녕하세요. 네, 대들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들기는 우리가 대들기고 그렇구나. 대들기 시청자 제가 우리. 좀 긴장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거가 그러니까 이 리포트 제목이 일본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재개, 국내 절차만으로 배상 진행이라는 리포트예요.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때 이춘식 할아버지 등 원고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신일철주금이죠. 그때 이름으로는. 그때 전범기업을 상대로 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을 오랫동안 끌다가 2018년에 처음으로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위자료를 대법원이 인정한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러면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피고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전범 기업들을, 일본제처럼 돈을 안 주는 거죠. 그죠. 그 판결에 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매각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확정이 되는데 돈을 안 주면은 피고 재산을 압류해서 그걸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갖는 게 기본 통상적인 절차거든요. 근데 돈을 안 주니까, 근데 돈을 안 주면 그 송달을 해야 돼요. 압류를 했고. 잠깐, 송달이 뭐죠? 송달은요. 재판서를 배달하는 걸 말해요. 재판서를 배달하는 거. 네. 야, 너 압류 판결 났어. 물론 뉴스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뉴스를 본다고 해서 당사자가 다 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서류를 이렇게 주는 건가, 이렇게? 선배가 혹시 소송을 당해보셨나요? 소송은 안 당해봤습니다. 네. 법치주의자. 저는 존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아니 그거랑 좀
소송을 안 당해봤어요. 원중이는 당해봤어. 원중이는. 쉽게 설명하면은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용돈이 있어요. 용돈이 있는데 선배가 제 용돈 전액을 빌려갔어. 네, 예컨대. 그럴 수 있죠. 근데 갚질 않아. 안 갚을 수 있죠. 안 갚으면 안 되지. 안 갚으면 안 되지. 근데 안 갚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독촉을 했어. 안 갚아. 그러면 저 냉혹하게 소송을 걸죠. 민사소송 걸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요. 네. 그러면 소장을 법원에서 다시 선배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백인성이 소설 네, 쓰겠다. 소송을 냈다. 이렇게 소장을 선배한테 배달해 주는 거예요. 음. 어떻게 배달하냐? 우편 배달 집배원 분들이 가셔서 선배들 사인을 받고 등기. 등기로 보낸단 등기로. 말이에요. 네. 어. 우편으로 보내는 게 송달 원칙적으로는 우편 송달의 원칙이고요. 오케이, 배달. 오케이. 어쨌든 재판 서류가 배달이 되는 걸 송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그 친일철주금 지금 이제 일본 제철 걔네의 재산이 우리나라 안에 있나요? 그래야 우리나라 안 안에 됐을 때.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할 수도 있다. 내가 계속 돈을 안 내면 네. 이라고 이제 그 송달을 한 거죠. 그 내용을. 압류 절차를 하면은 그 채무자 그러니까 일본 제철 그리고 제3채무자한테 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송달이 됐어요. 그래서 압류가 됐고요. 그걸 이춘식 할아버지 쪽 변호사분들이 그걸 팔아달라 이렇게 이미 매각 명령을 신청을 했거든요. 압류한 주식이 제가 알기로 그 신일철주금이랑 그 포항제철이랑 합작사를 포항에 만들었는데 P&R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P&R. 네, 포항 포스코 니온스틸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주식이 있어요. 그 회사의 주식이 일정 부분은 일본 제철 거거든요. 네. 그걸 압류를 했어요. 한국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올라와 있는 아니요, 주식 시장 그러니까 현재 유통되지는 않지만 한테 그냥 네, 그 비상장 주식인 비상장 거죠. 주식이 네. 오케이. 어쨌든 현금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내 자산이고 그걸 압류를 했는데 일단 압류가 된 상황이고 매각을 해달라고 했고 그럼 당연히 그 채무자인 그 일본 기업한테 송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압류를 한다. 뭐 이거 팔 테니까 의견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송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법원이. 네. 네. 근데 아무런 답이 안 오는 거죠. 아무런 답이 안 온 지 2년. 오디오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받쳐주세요. 네. 지금 방금 샤워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컨디션이 좋은 상태. 고급지게 한 나 상태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덕후의 익명으로 그걸 또 배상을 안 하고 버텼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 제철 입장에서도 마음대로 이게 미안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아베 정부가 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일본 제철이 단독으로 뭘 갚겠다 이렇게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본 제철이 그 입장 보면은 정부 입장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뭐 나서지 않는 이상은 뭐 배상이 좀 요원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리한 이제 그냥 답 없음, 네. 쌩감 이게 계속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보도한 내용 어떤 게 좀 새로운 거죠? 이번에 보도한 내용 중에 새로운 건 딱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법원이 공시 송달을 했다. 공시 송달을 했다. 일본 기업에 가는 그 서류들을 보냈는데 안 받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도 도저히 안 받으니까 공시 송달을 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공시 송달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 상대방한테 재판서를 받았는데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고 일정 기간 뭐 아무리 보내도 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판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 네. 절차를. 그럼 원고들이 구제 받을 수단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 재판을 배달해야 되는 서류를 법원이 맡아주고 있으니까 네. 그걸 사유를 우리가 맡아둔다.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된 걸로 본다. 이런 게 공시 송달이에요. 그 요번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네, 직권이죠. 포항 지원. 신청을 했는지는 일단 불확실한데 제가 알기로는 촉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공시 송달이 됐고 이번에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절차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공시 송달로 이루어진 건데 그럼 지금까지 보낸 서류들이 계속 일본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서류들을 계속 공시 송달로 배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일본 제철이 네. 그 일본에 있잖아요. 본사가 일본에 일본에 있죠.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대법원 일본 제철에 그냥 문서를 그냥 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뭘
거쳐서 보내지 않습니까? 아까 선배한테 소송 제가 냈을 때 우편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외국 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어요. 그 헤이그 송달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각 나라의 중앙기관에서 모여가지고 우편이 모여가지고 그 각 나라 중앙기관끼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법원 재판 서류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모이고 일본에서는 외무성에 모여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내면 포항지원에서 대법원, 대법원에서 외무성, 외무성에서 일본 법원, 그 다음에 일본 기업에 송달이 되는 절차인데 일본 외무성에 간다면 소식이 없는 거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불명확하지만 그 처음에 압류 관련 서류가 한 번 반송이 됐다고 제가 얘기는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1월에 보낸 서류가 지난해 7월에 반송이 됐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대법원이 다시 재송달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다른 서류들도 다 들어간 다음에 뭐 블랙홀처럼 아무것도 없는.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어느 단계에서 배달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네. 받고도 그냥 뭐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 일단 외무성까지는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뭉개고 있는 걸일 가능성도 있고. 저희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니네 한국에 있는 너희 일본 제철에 그 이거 재산을 우리가 압류해서 다 매각 할게라고 이제 보냈는데 오케이 했는데 얘가 오케이를 이제 알았어요라고 오케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답이 안 오니까 얘가 답을 안 하네. 답을 안 하면 답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100년 1000년 이러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야 네가 몇 번을 보냈는데 네가 답을 안 하니까 그냥 네가 받았는데 그냥 쌩 까는 걸로 알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처리할게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네요. 판단한 거네요. 우리가 법원에서 맡아둘 테니까 빨리 찾아가라. 빨리 찾아가. 그게 2개월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걸 지나면? 올해 8월 3일 4일 8월 4일까지 4일 0시. 네. 8월 4일 0시까지 요거 니네가 안 찾아가면 그냥 팔아버릴 거임? 그러니까 공시 송달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현금 절차에서 신문서 같은 걸 송달이 되는데 이것 역시 뭐 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그 다음 서류를 공시 송달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번 거를 그러니까 이번 거를 답이 안 와가지고 그냥 공시 송달 처리를 오케이 해. 근데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보냈는데 답이 없어. 절차가 그러면 그렇게 또 계속 갈 수 공시 있다는 송달로. 취지이기 또 답 때문에. 없어? 그럼 우리 또 공시 송달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착착착 정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네, 절차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의사이기 때문에 한번 공시 송달이 된 이상 비슷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거죠. 잘한 결정이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 클리앙이랑 뽐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십시오. 클리앙의 만나님께서 반인도적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으신 분들 더 이상 기다리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뽐뿌의 프로브님께서는 토착 외구들 난리칠 소식이네요. 이번에 제대로 털고 가야죠.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런 행정 절차를 해버리면 한일 관계가 더 안 좋아진다, 갈등이 더 커진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강제징용 이 재판에 대해서 이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걸 좀 이 정부에서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 봐요. 법원 쪽에서는. 그냥 이미 오래됐고 통상 절차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각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저희 국내에서 벌어지는 소송도 똑같이 매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절차를 반드시 지키려는 모습이라서 법원이 트집 안 잡히기 위해서라도 송달하고 반송 기다리고 송달하고 반송 기다리고 이런 절차를 계속 거치다 보니까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통상의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뀌는 거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 이제 이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이렇게 미뤄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문건이 발견이 되었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막 방금 말한 것처럼 8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뭐 다음에 하이에나님은 8월 3일은 너무 길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절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길게 해주는 거죠? 이게 2개월이나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민사소송법상 그 공시 송달의 절차는 그 되게 예외적인 절차잖아요. 우리가 그 맡아두고 있을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은 보통 모른단 말이에요. 법원 게시판 들어가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예 안 찾아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니까 보통엔 2주일 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시 송달을 하면은 2주일 주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2개월. 그러니까 그 절차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이게 우리가 뭐 봐주고 그러려는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죠. 국제 이 절차상 네, 법에 2개월. 정해져 있는. 네. 2개월 드립니다. 예. 자, 다음 댓글 우리
정유럽 기자 읽으시죠. 2개. KBS 유튜브의 제이씨님이 8월 전에 전범 기업들 한국 내 자산 다 매각하고 튈 것 같은데 대댓글로 원투님이 압류됐는데 어떻게 매각을 함? 네. 이게 뭐 이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재산 자체, 그러니까 일본 제철의 재산이 그 얘네가 이거 8월 2일 전에 이거 다 팔아버리고 처리해버리고 처분해버리고 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하시는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압류라는 게 그걸 막기 위한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압류를 하면은 그 거기에 대해서 뭐 처분이라든지 대여라든지 뭐 어떤 걸 움직이거나 팔아버리고 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막는 게 압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내가 찜해둔 재산이니까 뭐 팔거나 뭐 빌려주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행사를.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송달이 된 거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했고 그걸 뭐 팔아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또 이게 KBS 유튜브 여기 러브껌님 댓글 14페이지 밑에 있는 거 오규정 기자 좀 읽어주세요. 2개. KBS 유튜브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러브껌님이 저거 자산 매각한다고 해도 액수 엄청 적던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댓글로 쌤킴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액수가 크면 좋겠지만 지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액면가 기준으로 압류를 했는데요. 아마 액면가라는 게 이제 어떻게 정확히 주식에 주식? 그 액면가라는 게 있어요. 그 계산을 하는 주식 곱하기로 하면은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한 주에 5,000원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액면가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원 정도의 8만 주인가 그 정도를 압류를 했거든요. 8만 주? 8만 8만 주에 4억 원밖에 안 한다고요? 5천 원. 5,000원으로 그걸로 치면. 하면. 예. 그런데 어쨌든 8만 주를 압류를 했는데 이게 적다면 적은 돈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근데 이게 크지 않다는 건 어쨌든 그 의견을 내신 쪽의 주관적 의견일 수가 있고 또 할아버님께서는 좀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현금화 이미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90살이 넘으셨기 때문에 네 분 중에 세 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네. 그 가운데 현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어쨌든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요. 과거사 청산의 의미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뭐 돈의 대소를 가지고 그 의미를 하긴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근데 뭐 할아버지도 현금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배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사죄의 의미로 네, 역사적인 네. 판결을 남기기 위해서인 거니까. 관 기자 직접 만났잖아요. 네. 그 혹시 배상금에 대한 혹시 얘기해 본 거 있어요? 그때? 배상 2 번이나 받았는데. 예. 이제 돈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하셨었는데, 근데 뭐 액수가 작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었고, 근데 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되게 좀 의미를 내가 죽기 전에 돈을 받는 모습을 좀 봐야지 나를 그러니까 그 할아버님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도 또 일한 게 뭐 의미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할아버지 혼자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쵸. 옆에서 계속 이 과정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좀 보답 같은 것도 하고 싶으시고 좀 그러신 마음이 있나 봐요. 뭐 그런 행위 자체가 이제 이런 결과가 돈을 정말로 이제 할아버님한테 돈까지 가는 그 배상해라 판결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할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그 배상을 받는 모습까지 나와야 할아버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준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 일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8월 4일까지 예를 들어서 네. 그 반응이 안 오면 어떡해요? 안 오면 말 그대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절차로 이어가는 거죠.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왜냐면 아까 압류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압류가 됐으니까 현금화 절차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 이후로 법원이 직권을 현금화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번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이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송달하고 공시송달하는 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지금에도 현금화할 수 있지만 또 공시송 그 아까 말한 현금화 과정에서 신문서 이런 다음 서류들을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향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면은 네.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매각이 이게 쉽게 되겠냐 걱정하시는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네이버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가 아까 읽었었나? 네.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보보땡땡땡님이 판결 내리고 매각 명령 내리는 것까지는 뭐 국내 법원 판단만으로 진행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명령 이행에는 결국 일본 외무성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본 외무성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댓글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각 명령을 내리고 그럼 경매를 하든지 여러 방법으로 팔게 돼요. 그 주식 자체를. 그게 현금화가 가능한지는 어쨌든 둘째 문제고, 그걸 사면 말 그대로 돈이 피고 할아버지들한테 입금이 되는 거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무성의 허락 이런 게 아니고 뭐 외교적인 그 파장 이런 게 문제겠죠. 네. 안 그래도 좀 외교적인 파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도 많던데. 자,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 이 판결 자체도 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이거를 이제 미루고 또 지금도 이거 지금 보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받았을 텐데 어딘가에선 받았을 텐데 이거를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들 나이가 많으시고 하니까 이게 피고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기를 좀 기다린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건 전략이 우리가 알 수 없다 쳐도 네. 계속 얘네가 미루면 얼마나 또 이렇게 좀 미룰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일단 지금 아예 안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서류를 네. 그럼 공채 송달 과정에서 현금화 절차에서 신문서를 받아야 되는데 신문서가 원칙적으로는 외국에 있어서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 법원이 이미 보냈고 그걸 공식 송달하게 되면은 뭐 8월 4일에 바로 2개월 한다고 해도 또 그거 관련해서 2개월 거치고 연내 안에 올해 안에 현금화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경매라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 절차가 한 단계 이루어질 때마다 네네네. 계속해서 그 그러면서- 공문을 보내야 되고 네. 그 기간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거의 막바지긴 한데 어쨌든 계속 보내는 건 맞죠. 네. 그런 이게- 걸.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그 혹시나 이제 뭐 할아버님이 좀 돌아가신다거나 네. 하여튼 당사자가 안 계시면 효력도 당연히 사라지는 건가요? 수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돌아가셨지만 이미 그 원고가 돼서 집행한 것처럼 네. 돈은 다른 문제 같은데요. 네. 그건 다른. 네. 혹시 그럼 뭐 유가족분들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개를 하면은 소송 수개라고 하는데, 이게 뭐 수개?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 혹시 지금 할 처음 때-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 백인성 기자가 변호사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시가. 용어가 전혀 최근에 전문 용어 늘어난 계속 분이 많아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아, 계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수개?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말했듯이 저랑 제 용돈을 네. 빌려갔다 안 반갑 갚으면 내가. 근데 갑자기 제가 죽었어. 그러면은 어. 누가 수개를 하냐? 저의 그 자식이라든지 아내가 수개를 하는 거죠. 수개. 예, 그 개 탔다 할 때 개. 그치? 예. 그러니까 소송을 이어간다 이런 취지거든요. 소송을 예. 이어받는 거구나. 결국 그런 식으로 네. 하면 되니까 뭐 별 이상 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이 공시 송달 과정을 통해서 일본 기업이 빨리 알아서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일본 기업 계속 이제 뭐랄까 무시하고 쌩까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공시 송달 과정을 착착 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네. 일본 입장에서는 야 니네 맘대로 하냐 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는 절차를 지키겠지만 근데 그게 그 절차라는 게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절차잖아요. 그거를 일본 애들이 또 일본 입장에서는 내가 일본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 안 하고 싶지만 일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왜 우리 재산을 왜 니네 국내 이걸로 처리를 하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인들의 일본 정부의 그 마인드상 그렇게 좀 저항할 수는 없어요. 일본 입장에서. 뭐 대법원에서 계속 판단이 나왔고, 응. 그러니까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고,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라는 건 그 이제 일본 기업이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에는 니네가 참여를 해놓고 왜 재판 결과에는 인정을 안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건가? 그러면? 그렇죠. 또 그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 그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 그래서- 일본 내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사법부가 되게 약하거든요. 최고재판소라고 해서. 근데 사법부가 약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법권이 약하다. 사법권이 제일 센 거 아닌가? 그좀 검찰이 좀 세고요. 일본도. 네, 검찰권이 세고 뭐 사법부는 좀 약간 새로운 판결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재판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이랑 위상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위상이 다르다. 새로운 재판이 안 위상이 나온다는 다르다. 거는 얘네는 진짜 그야말로 수세적인 판례에 근거해서 정말 보수적인 판결만 한다는. 뭐 그걸 걸로 제가 봐야 되나?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쪽에서는 최고 재판소의 그쪽 사법권이랑 우리 대법원의 사법권이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가지는 그 위치랑은 좀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왔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돼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일본 쪽에서는 자기네 그 성향에 비춰서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게 일본 정부 입장 또 일본 분들 잘 판단을 하셔서 요거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공시송달을 아무리 절차 우리가 잘 지켜서 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상대방이 주면 좋죠. 네? 상대방이 그냥 이행을 하면 좋죠. 근데 이제 뭐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다음에 지로마님 같은 경우에는 아베만 신났다 이걸로 또 뭐 지지율 올리려고 또 이용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아베놈 이거 장기 집권 도와주는 거 아니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네이버의 알타 땡땡님처럼 마음에서야 1000번 만번 이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팔아서 배상금 받아내고 싶지만 반대로 일본 내 한국 재산 동결 및 매각하면 어떡하냐. 한국 측의 피해가 너무 커서 이거 감정적인 조치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재판소에서 뭐 패소를 해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럼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정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그냥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반송 오는 것도 받고 또 보내고 이런 거를 계속 겪으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또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자세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인성 기자 오늘 요 사실 사람들이 지금 일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위안부 문제 때문에 막 또 국내적으로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일본 애들은 약간 고소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약간 짜증나 있는 것도 많은데 이런 내용을 또 다루게 됐어요. 혹시 오늘 출연하셨는데 어떻는지? 뭐 제가 준비를 좀 부족하게 해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공식 송달이 됐지만 어쨌든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그 저희 집행이 실제로 돼가지고 할아버님들한테 돈이 들어갈 때까지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관심 끊지 않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인성 기자도 관심을 끊지 않고 계속 취재를 하시겠죠? 물론이죠. 변호인 같아. 제가 오래 취재하다 보니까 좀 이입도 되고 되게 좀 오래 취재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경향신문에 있을 때 네. 그때 신천수 할아버지라고 여기 원고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 집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어쨌든 돌아가셨고 도중에 그 재판 지연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12년인가 11년에 만났을 땐 살아 계셨는데 네. 그 후에 대법원 와서 돌아가신 걸로. 아무튼 그 참 개인적으로 되게 좀 그렇게 그 좀 제이스한 부분이 있어 뭐 마음에 빚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부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자로서도 뭐 개인으로서도 좀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장병수 기자도 짜장면 얻어 먹었잖아요. 네. 이제 짜장면 얻어먹은 게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한테 짜장 얻어 먹었어. 사드린 거예요. 양심이 있냐? 양심이 있냐? 사드린 거. 먹고 싶은 거 이거 사실 정정을 확실하게 먹고 제가 싶은 거가 뭐냐 물어봤는데 네. 짜장면 드시고 싶다 그랬어. 할아버지 짜장면 드시고 싶다 잘했어. 그래서 제가 짜장면 사드린 거예요. 근데 안 드셨다며. 할아버님이 막상 가셨는데 소주만 계속 드셔가지고 속이 타서 할아버님이 강병수가 다 먹고 왔다며. 이럴 때 가야지. 평소에는 소주 못 먹는데 오늘 이제 아. 기자랑 같이 왔으니까 같이 마실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가 그 판결 난 날이야 아니면 뭐 나기 전날. 나기 전날 올라가기 전날 네. 그 댁에서 네. 댁이 어디지? 그 이제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에서 그거 루포 봤어요.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고생 많이 했다고. 근데 정말 저 이러기 쉽지 않은데 기자 5명이 모였는데 강제징용 관련 그 할아버지를 직접 뵙고 인터뷰한 분이 2명이나 있는 맞아요. 경우가 진짜 저는 그래서 인선 선배 말하는 게 진짜 무슨 말인지 확 와닿고 네. 심정적인 문제예요. 네. 그런 앞으로 하여튼 저희 데일기도 요 이슈 나올 때마다 꼭 잊지 않고 계속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사회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저희 오른쪽 꼬막은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시죠?
여러분의 고막에 깊은 울림을 드리고 싶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KBS 라디오를 통해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네, 오늘 저 백인성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남겨주시고요. 4차 언론혁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의 종종 걸음에 힘을 실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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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구나. 아니 너무 예상 질문이랑 다른 거 아니야? 예상은 뭐 하셨는지. 아니 뭘 카톡으로 주길래 난 그것만 준비했는데 아니 너무 다른데 아 그런가? 너무 새로운 질문들이 많아요. 원고는 안 드렸어? 원고가 어딨어요? 원고 질문만 2시쯤에 던지더니 나 오늘 7시 9시 뉴스 하는데 선배가 갑자기 카톡으로 찍고 보내더니